단기간에는 뭐 저는 강남도 타격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종부세 인력 나오더라도 버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소득이 끊기다 보니까 이런 분들 매물들이 최근에 강남 쪽에서 꽤 나오고 압구정동 이런 데는 한 번씩 신고가 쓰면 10억, 20억씩 올라가 거래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를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올 매물은 거의 없어요. 이미 뭐 파실 분들 거의 다 파셨고 요번에 이제 고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세팅을 다시 하실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저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제 한 10% 정도 조정된 가격에서 거래가 됐다 그러면 또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또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강남이 무너진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생각하기 힘들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심영숙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미국 인터내셔널 아메리칸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법무법인 조율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오대방 부동산 연구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예.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뭐 세금 이슈와 매물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5월 9일 날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됐거든요. 그래서 5월 9일 이후로는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공식 발표했고 정부에서도 이제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매물이 나오는 이유가 대통령이 이제 SNS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주거 선호 지역 쪽에서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25억 이상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보유세 부담이죠. 그래서 뭐 대통령도 SNS에 이제 보유세 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피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거 선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매물도 많이 나오고 근데 매물이 사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있어 보면 왜냐하면 다주택자 매물이 꼭 주거 선호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데 문제가 이제 거래입니다. 15억 이하 같은 서울 외곽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잘 되는 편이고요. 최근에는 호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25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뭐 거래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래가 뜨문뜨문 되거든요. 원래 매물도 뜨문뜨문 나오고. 근데 지금같이 매물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뜨문뜨문 계약이 되다 보니까 매물이 적재 현상이 이제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3일 전부터 매물은 다시 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의 뭐 이제 나올 매물은 다 나왔다. 그래서 서울의 매물 기준으로 보면 한 7만 7천 건 정도까지 늘었다가 어제 기준으로 7만 5천 건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매물이 더 안 나오는 수도 있고 많이 팔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매물 적체 현상은 조금 완화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3월 말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금 서울은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계약 그 약정이죠. 약정을 하시려면 최소 4월 초 중순에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5월 9일까지 계약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물을 내놓는다는 거는 조금 이제 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 매물도 좀 줄어들고 거래는 이제 뭐 15억 이하, 15억에서 25억 사이도 최근에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래가 되다 보니까 매물도 한 1,000건, 2,000건 정도 다시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좀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분들은 좀 지금을 기회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지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1주택자분들이 되게 힘들긴 한데요. 1주택자분들이 갈아타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15억 이하는 지금 좀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 3구하고 용산 이제 강동구까지 다시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됐는데요. 그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상승폭을 키우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매물을 이제 소화도 잘 되고 가격을 또 호가도 조금씩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본인 집은 이제 좀 잘 팔 수 있는 시점이고요.
그다음 넘어가려고 하는 데가 대부분 이제 상급지로 넘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상급지로 넘어가시면 말씀드렸던 이제 강남 4구나 용산 이런 쪽이시고 마포 성동 이런 쪽인데요. 이런 쪽 아파트들은 지금 이제 매물이 한 5에서 10% 정도 조정받은 상태의 매물들이 나와 있고요. 집주인분들도 일단 다주택자시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응하는데요. 문제가 이제 1주택자는 다주택자 매물을 살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이제 1주택자 매물도 최근에 보면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SNS로 하도 겁을 줘가지고 고가 1주택자라든지 비거주 하시는 1주택자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사실 최근에 이제 매물을 내놓으시는데요. 그 매물을 다주택자 매물보다 비싸게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1주택자 매물은 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5월 9일까지만 계약을 하시고 뭐 6개월 내에 물론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은 이제 4개월 내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잔금은 좀 여유 있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주택자 분들은 오히려 좀 기회다라고 해서 열심히 좀 다녀보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무주택자 분들은 이제 정말 다주택자 매물을 사실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데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진짜 좋은 매물은 지금 사실 수가 없을 거예요. 무주택자 분들이 20억, 30억 되는 매물을 사실 수 있느냐. 제가 추천드려도 사실은 거의 그 선택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다녀보시라라고만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무주택자 분들은 다주택 매물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마용성이라든지 그죠 강남 이런 쪽 노려보시면 정말 좋은 가격에 매물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이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데요. 더 떨어질 것 같다. 오르면 올랐으니까 또 못 사고 이런 게 무주택자분들은 반복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권하기만 합니다. 예. 네, 사실 이 내 집을 마련하시고자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니야, 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또 예. 매물이 또 더 쏟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5월 9일 이후로는 매물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과되는 게 20% 30%씩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이제 82.5%를 내고 파신다. 뭐 그거는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다주택 매물은 저희가 부동산 쪽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요.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줄여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오는 매물보다 다주택자 분들 매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2018년 4월부터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됐고요. 그때는 이제 10% 20%였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이제 20% 30%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렇게 18년부터 따지고 보면 거의 이제 뭐 8년 9년 된 거고요. 20년부터 따지고 보더라도 이제 6년 7년 됐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매물은 상당 부분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나올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SNS를 하면서 임대주택 이제 만료되는 매물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한정 파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 과세 되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기간을 줄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뭐 다주택자 분들이 대출 뭐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물들도 나올 거라고 봐요. 나올 거라고는 보는데 일단 다주택자 매물은 뭐 거의 안 나올 거고요. 더 이상 이제 임대사업자 매물들 또는 비거주 1주택자들 계속 겁을 주면 이제 좀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거는 두 달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뭐 1년 뭐 3년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예상되는 게 3년 동안 하면 3, 4만 채라고 아파트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거 분산시켜 보면 사실은 크게 뭐 시장에 부담되는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은 이제 한 5만 채 정도가 공급돼야지 정상인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두 달에 집중해서 나오는 이 시기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시점이 집을 매입하시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네. 뭐 이제 양도세 중과는 거의 확정이 되는 건데 예. 이게 중과가 되면 강남부터 좀 무너지겠다. 예, 예. 이런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예.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예, 단기간에는 뭐 저는 강남도
타격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저희도 상담을 해보면 은퇴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본인 소득이 있으셔가지고 몇 억씩 버셨는데요. 그럼 뭐 종부세 인력 나오더라도 버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소득이 끊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현금은 뭐 몇십억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불안해하는 거 뭐냐 그러면 자꾸 돈이 줄어드는 걸 되게 불안해하세요. 자산은 너무 많으세요. 제가 봐도. 그래서 아니 전혀 불안하실 것도 아니다. 그냥 다 쓰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도 괜히 불안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 이제 그 매물들이 최근에 강남 쪽에서 꽤 나오고 작년에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뭐 압구정동 이런 데는 한 번씩 신고가 쓰면 10억, 20억씩 올라가 거래가 되니까요. 예,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조정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집값에도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이런 지역들이 조정받는다는 거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를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올 매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이제 뭐 1주택자 매물까지도 그저 계속 괴롭히면서 뽑아는 낼 건데요. 그래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미 뭐 파실 분들 거의 다 파셨고 요번에 이제 그 고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다 세팅을 다시 하실 거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저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제 한 10% 정도 조정된 가격에서 거래가 됐다 그러면 또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또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또 시장에 들어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강남이 무너진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생각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최근에 그래도 강남권이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는데 예. 이것보다 더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될 가능성 보시나요? 아니 저는 뭐 이거보다 더 조정되는 건 쉽지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5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아파트들은 매수세가 이제 붙거든요. 예, 그리고 움직이고 있고요. 또 잠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아직 거래가 뜨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주목해서 보는 단지가 헬리오시티하고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어렵게 이야기하면 표현하는데요. 거래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의 움직임들을 좀 그나마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이 아파트가 이제 국평 전용 84가 이제 30억 초반대까지 갔다가 최근에 20억 후반대로 떨어졌거든요. 다시 이제 30억 초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다리실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권해드리는 게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철진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예, 이미 이제 진행된 이야기 또는 이제 하나를 너무 침소봉대해서 확대시켜가지고 압구정동에서 하나 뭐 10억 이하로 거래가 됐다. 그럼 뭐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게 거래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소위 잠실의 엘리트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도 그나마 좀 꽤 되고 있고 가격대들도 호가도 꽤 높아요. 최근에 제가 엘슨과 리센츠 봤는데 호가가 37억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호가보다 훨씬 더 높은 호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라. 본인이 사시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으실 거예요. 지역 이런 데 가셔가지고 중개사분하고 이야기해 보시는 게 가장 빨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근에 이제 사시려고 많이 오신다. 뭐 가격이 호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린다 그러면 저는 뭐 3월 말이나 4월 초에도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좀 전세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전세 시장은 안 좋습니다. 전세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일단 매물이 줄고 있고요. 그래서 매물 늘어나는 것만큼 전세 매물이 줄어요.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입자가 이제 내보내고 지금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이제 딱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전세가 가격이 오르고 매물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1000세대에서 한두 개 매물이 있었는데요. 지금 3000세대 이런 단지들도 매물이 한두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세는 예전에 역전세에서 이제 전세 난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큰 문제가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집주인이 들어간다 그러면 원래 나가기는 하는데 원래 집주인분은 들어가려고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다주택자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제 팔 수 있고 또 사실은 최근에 이제 세입자분들이 이사비를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있어 보면 억 단위 요구하시는 분들 많아요.
빨리 나갈 테니까 1억 달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주는 건 아니죠. 또 합의해서 뭐 5천이나 뭐 이렇게 되지만 그 가격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그 정도 자금 여력은 있으시고 또 뭐 한 몇천 이렇게 주고 이사를 시킨 다음에 파는 것도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은 하시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뭐냐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세입자하고 이제 막 이렇게 다툼하는 게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안 줘도 되는 돈을 그죠? 본인 생각은 이제 줘야 되는 거니까 이사비 이거 무슨 몇 천이나 되냐면서 저희 중개사한테 막 따지고 이러시는데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그냥 내보내면 돼요. 그 정부에서 이제는 그 허락해 줬기 때문에 아예 내보내도 되는데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피곤한 거죠. 예, 내가 2년, 4년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죠? 예, 6개월 내에 나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되게 피곤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 시장은 상당히 안 좋다. 특히나 예전에 22년, 23년도에 역전세였다가 지금 그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이제 계약하는 단계가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은 역전세가 아니라 지금은 한 1.5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뭐 울며겨지먹기식으로 다시 재계약, 4년 지났는데 재계약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좀 그래도 협상이 잘 되거든요. 이야기하면 뭐 4년을 살았으니까 집주인도 그냥 뭐 조금 깎아서 그냥 사세요. 주변 시세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립 다세대 이런 전세 시장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다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임대사업자분들 지금 보유세는 좀 피곤하실 수는 있는데요. 5%씩 했기 때문에 지금 임대사업자 신규로 이제 계약하는 매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세의 반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존 시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이제 8년이 지났기 때문에 5% 룰을 안 지켜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 시장은 지금 매물도 없을 뿐더러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거. 예, 그래서 집주인분들도 월세로 바꾸는 거 요즘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정부도 막 계속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데 집주인분들도 최근에 이제 보유세 부담을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월세로 이제 자꾸 계약하시길 원하고 세입자분들은 또 월세 또 선호하시니까요. 최근에 이제 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고 월세 환산 이율은 원래 1억에 4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4.8% 정도 되죠. 최근에 45만 원 계약들도 강남에서는 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5%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월세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다. 왜냐하면 지금 월세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아마 전세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매매를 월세로 돌리는 걸로 바뀌면 월세는 정상적인 상태로 간다 그러면 물론 그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2배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최근에 이란 미국 이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좀 급락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주유소 가보시면 이제 1,800원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2,000원 막 가까이 가다가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최고 가격제라고 하거든요. 그게 프라이스 실링이라 그래서 우리가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상한 가격을 정하는 거. 이게 분양가 상한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더 이상 이제 못 받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천재지변 상황이니까 저는 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00원대를 받을 수 있지만 건설 자재는 아닙니다. 건설 자재는 그 정말 그 유가에 굉장히 연동되는 게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정유를 해서 그죠. 그러니까 유가를 정제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상승 요인은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뭐 그만둘 그 기미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장기전 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맞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문제라는 게 그 호르무즈 해역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통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 갔다가 그 미사일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은 90%가 걸로 다닙니다. 그리고 유가 우리도 한 거의 70%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다니기 때문에 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사비 상승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또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라든지 이런 환경,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규제. 요즘 뭐 인명사고 나면 전 현장이 다 스탑하거든요. 여러분 뭐 큰 대형 건설 회사들은 한 100개 넘는 현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스탑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공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또 이게 공기가 늘어나면 공사비가 늘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동안 이제 뭐 우리가 그 비용 부담들이 뭐 이자만 해도 계속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사비 이슈가 굉장히 지금은 커진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분양하는 걸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서울에는 이제 20억 이하 분양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뒤에서도 좀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이제 강서에 최근에 이제 레미안 브랜드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곧 이제 아마 청약 받거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8억 4,800인가 30평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1년 4개월 전에 분양했던 그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있어요. 등촌역 쪽에. 그게 14억 한 5,400 정도였습니다. 불과 1년 4개월 사이에 4억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비 이슈가 분양가 이슈하고 또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죠.